약간 저 같은 스펙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무조건 갔다 와라. 간준모에 정말 모든 병원의 공고가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빨 보이는 걸로 셀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하려고 했다가 매번 실패했던 컨텐츠인 저의 취업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유튜브를 좀 봤는데 다들 막 고학점, 고토익, 고스펙자의 빅5 취업 면접기 약간 뭐 이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약간 저 같은 스펙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일단 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자무 대학교였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3점 중반으로 한 중간 정도의 학점이었어요. 중상위권? 중간권? 약간 그 정도의 학점이었고 토익은 완전 저토익 500점대입니다. 갑자기 김이 팍 식었나요? 네,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은 BLS랑 BDLS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교회 활동이 좀 많았던 사람이어가지고 해외 봉사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간호협회에서 간호리더 3년 했었고 동아리 부장 등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특히 해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였어가지고 조금 더 장점이 좀 크게 두드러졌던 그런 교회 활동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해외 봉사 갔다 올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어학연수보다 해외 봉사가 훨씬 더 추천을 하거든요. 진짜 자소서에 녹여낼 것도 많고 면접할 때 말할 것도 많고 내 강점을 써도 되고 약점을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무조건 해외 봉사하는 기회가 있다면 꼭 갔다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없더라도 꾸준히 한 곳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경험? 제가 하려다가 안 했던 게 세이브 더 칠드런인가? 거기에서 1년간 활동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이들 만나면서 그런 거 하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교회 활동 하나는 있는 게 좋겠다. 교회 활동이 뭐 크게 스펙에 되게 크게 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자소서 쓸 때 면접 볼 때 진짜 정말 소중한 그런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는 간준모에 가입을 했고요. 간준모는 네이버 카페이고 아마 간호학과 중에 간준모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간준모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신규 간호사 채용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수시로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지를 받고 월요일마다 각 주차에 올라왔던 공고를 이렇게 정리하고 모아가지고 공고를 올려주는 것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준모는 일단 무조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간준모에 정말 모든 병원의 공고가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너스케이프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을 넣으시면 그 지역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병원을 추리셔가지고 가고 싶은 병원의 채용 사이트는 따로 갖고 계시면서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저는 토익에 사실 돈 쓰는 것을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었어요. 제가 이제 완전 무베이스였을 때 그냥 한번 봐볼까? 학교에서 한 번은 보라고 하길래 가서 한번 봤을 때 성적이 500점대였는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500점대가 나와가지고 저는 나 조금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약간 그런 거만함이 있었어가지고 준비를 좀 게을리 하다가 결국에는 토익 점수가 없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토익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지금 제가 병원을 붙기 전에 제 집 앞에 있는 대학병원을 한번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병원이 원래는 어학 점수가 그냥 우대였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부터 상급 종합으로 올라가면서 어학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정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이니만큼 진짜 토익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대학병원 취업이 목적이다 하시면 사실 토익이 없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건 들은 건데 토익이 없으면 왜 토익이 없으시냐 면접에서 물어보는 병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점수더라도 토익을 꼭 갖고 계셔야 되고 저보다 더 낮으신 분들도 있다면 무조건 지원서에 토익을 쓰세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건 진짜
안 쓰는 게 이득이겠는데 싶은 그런 점수여도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점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겠지만 요즘 블라인드가 많아져서 사실 학점보다는 토익이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학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토익도 제가 앞서 진짜 치 마르도록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토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점도 진짜 그에 걸맞게 오히려 저는 학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점이 몇 미만이면 지원 자체를 못한다던가 이러는 병원도 정말 많기 때문에 꼭 4학년 2학기까지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원래는 다 4학년 1학기까지만 준비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시국도 시국이고 저희가 또 언제 어떻게 이직을 할지도 모르고 또 탈임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점수가 정말 계속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4학년 2학기까지 무조건 준비를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4학년 2학기까지 준비를 했었고 그게 조금 빛을 발했다. 제 평균 점수가 조금 올라갔다. 4학년 2학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자소서는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한양대병원 자소서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한양대병원이 원래 원픽이었고 첨삭은 교수님과 남자친구한테 한 번씩 해서 총 2번 받았고요. 그 후에는 이 병원에서 낸 거를 이렇게 긁어다가 저 병원에 쓸 때 조금 더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계속 수정했었고요. 교수님하고 제 남자친구가 두 분 다 자소서에 조금 시야가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요. 뭔가 자소서 쓰다가 문장이 지저분하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약간 초딩이 쓴 것 같다, 약간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챗 GPT 같은 AI한테 나 자소서를 쓰고 있고 뭐뭐한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 좀 전문적이고 자연스럽게 바꿔줘, 매끄럽게 바꿔줘 하면은 꽤 괜찮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잘 써먹었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뭐 취업센터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은데 취업지원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제 자소서 쓰는 것 좀 첨삭 봐달라, 같이 써달라 하면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거를 받았었는데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진짜 첨삭 받을 곳도 없고 조금 다양한 시야에서 내 자소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하면은 그런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돌려보라 약간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싶긴 하더라고요. 네, 돈을 내고 자소서 뭐 강의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거 하는 인스타를 팔로우 했었는데 글쎄요,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뭐 그거 하신 분들 중에 불만족했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굳이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맞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바사다. 그리고 꼭 자소서를 쓰시고 그냥 내지 마시고, 이거 제가 그랬었거든요. 대부분 다른 데다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써놓고 복붙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맨땅에 헤딩, 저희가 중앙대병원이 먼저 떴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 쓰는 거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이트에서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어디다가 이렇게 써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쓰면서 수정하거나 뭐 맞춤법 돌려보거나 해서 조금 수정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내지 마시고 내 메모장에 꼭 다시 저장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자소서의 문항이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달라도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는 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썼던 게 있어야지 그걸 조금 이렇게 돌려막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저장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냥 그때 가서 내가 냈던 거를 다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원마다 이게 달라요. 열람이 가능하게 두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아예 그 서류 마감이 되면 채용 공고를 삭제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업사진, 이번에 병원 공고들이 조금 늦게 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사진을 4월인가? 제 선배님들이 찍으셨던 때보다는 조금 더 늦게 찍었었고, 이거 무조건 미리미리 문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 취준생 아니잖아요. 취업사진 전문이니까 예약 많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진짜 무조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랑 제 친구들도 조금 넋놓고 있다가 옆에서 한두 명 찍어가지고 야, 우리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찍었었고, 아마 이게 예약을 무궁무진하게 받는 스튜디오였으면 저희도 아마 못 찍었을 수도 있는데
한 달치 예약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기다렸다가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조금 더 살을 빼고 찍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미리 한 달치 예약인지 아니면 그냥 예약을 열어놓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셔가지고 예약은 안 하더라도 확인은 무조건 미리미리 해야 한다. 제가 했던 스튜디오는 머리랑 옷 합성이 가능했어가지고 저는 그냥 앞머리만 이렇게 까고 가서 찍었고 전문가셔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입 벌려보세요, 더 웃어보세요 이렇게 다 코칭 해주시거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빨 안 보이는 걸로 선택을 했었는데 저는 이빨 보이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빨 보이는 걸로 셀렉을 했었습니다. 배경색은 그레이, 블루, 핑크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국룰인 블루랑 저는 핑크를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핑크가 조금 더 화사하고 저랑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서 핑크를 다 지원서에 넣었었던 기억이 나요. 머리는 똑같았던 것 같은데 옷은 조금씩 블라우스 같은 거 모양 이런 거 다 다르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튜디오마다 달라서 꼭 미리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난 진짜 어디 스튜디오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반에 친구가 찍었다는 거 듣고 나도 가서 똑같은 데 찍으면 돼요. 하지만 미리미리 확인해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고가 뜨면은 오픈 채팅방이 거의 만들어질 거예요. 당연히 내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란에 땡땡병원 신규 간호사 취업 정보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재직자 선생님 분들 아니면은 웨이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꿀팁 같은 거 전수해 주시기도 하고 뭐 이 병원의 장점을 조금 더 친근하게 알 수도 있고 복지 같은 거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월급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이 방에서 면접 공구 같은 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것을 사실 비추천 드린다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이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다 모이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여기 모인 사람들 일단 다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랑 쟤랑 경쟁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심했어요. 멘탈 관리 진짜 잘 하시고 내가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먹고 나와야지 거기서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상처받고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뜨리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익명이다 보니까 좀 익명의 힘을 빌려서 말을 조금 필터링 없이 하시는 분들도 약간씩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고 또 분위기가 되게 좋기도 하지만 한 분씩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성적 투표 같은 것도 받고 토익 투표, 지역 투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요 정도의 범위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준을 세우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면가몰이라고 진짜 면접은 까볼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미리 사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은 저는 초록이로 공부를 했었고요. 초록이가 정말 기본적인 것 같아서 이거는 달달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우시면은 기본 간호학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초록이의 직무 파트는 꼭 다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일반 면접, 상황 면접 이런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똑같이 대답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겠다 요 정도만 참고하시는 용으로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각 병원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각 병원이 미는 이미지, 본인의 강점 정도는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장 같은 경우는 기본 정장을 입는데 다들 치마랑 바지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지 입었고 바지 입으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묶는 사람 있고 머리 망하는 사람 있고 진짜 샵 가서 어피해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다 머리 묶었었고 지금 합격한 병원만 머리 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기본 정장 구두 신으시는데 저는 그냥 반스 운동화 깜장 색깔 그냥 기본 신었었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디 홀려 있는지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불편한 구두 신고 불편하게 먼저 볼 바에는 그냥 좀 깔끔한 운동화를 신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반스 운동화를 신었었는데 지금 제가 붙은 병원에 면접을 갈 때는 정장 구두를 사서 신었었어요. 이것도 왠지 모르겠는데 뭐에 홀렸던 것 같은데 그냥 면접이 자꾸 탈락을 하니까 설마 내 복장 때문인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면접 구두랑 머리망까지 다 하고 가니까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장 때문이었나? 뭐 이런 생각 들고 타임이 예술이죠. 요즘은 개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면접 구두와 정장과 이런 거를 좀 챙겨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구두 사실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면접 구두는 일단 운동화 신고 가서 면접 보기 전에 바로 갈아 신어도 되고요. 에이블리에서 저는 되게 싼 거 그냥 하나 샀는데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저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저는 일단 빅파는 면접을 본 적도 없고요. 여러 지방 대학병원들 위주로 면접을 봤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후기를 남기기 전에 전체적인 이번 지방병원 취업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연고지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연고지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 남친이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좀 가깝게 살고 싶어서 되게 작은 병원도 막 넣었었는데 정말 서합도 못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저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가 그 병원을 썼었는데 서합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곳이 연고지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연고지를 진짜 이번에 많이 봤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서류 넣은 곳은 너무 많아서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간 병원들을 뽑아서 기억나는 면접 질문과 대답, 그다음에 분위기, 후기 뭐 이런 걸 좀 남겨볼게요. 눈물도 흘릴 때도 있었고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내 병원은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임상이 그렇게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대학병원 이런 데보다는 보건소 같이 이런 공공기관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 장점이 또 되게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졸례로 마지막에 겨우겨우 됐던 거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네요. 항상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친구들하고 머리를 쥐어짜내서라도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취업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